뚜둥.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 리뷰어 넷보남입니다. 오늘은 최근 새 시즌을 시작했으며 국내 넷플릭스 최다 스트리밍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시즌3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즌3가 나오고 나서야 기묘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처음에 시즌1을 조금 보다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안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1 리뷰에서 다뤘으니 시즌1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관심이 없던 기묘한 이야기를 정주행하게 된 것은 순전히 시즌3의 예고편에 나오는 BGM 때문인데요.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윗 홈,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최근에도 일할 때 자주 듣는 밴드인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영상 내용에 머틀리 크루 노래 몇 개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이 노래는 예고편에만 나오고 본편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시즌3의 예고편을 기점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정주행했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시즌1 2화까지만 봤었는데 딱 거기까지만 재미가 없더라고요. 3화부터 슬슬 이야기의 전개를 시작하며 개성 있는 캐릭터와 훌륭한 각본, 군더더기 없는 연출, 깨알같은 이스터 에그 등이 어우러져 엄청난 몰입감을 줍니다. 사실 미드,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는 시즌1이 제일 재미있고 새 시즌이 계속되면 될수록 재미가 없어져 점점 팬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이야기는 다행히도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장점들이 더욱 강화되어 늘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저는 이 시즌3를 가장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영화나 시리즈를 볼 때 BGM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묘한 이야기 시즌3를 보는 동안 훌륭한 BGM들 덕에 너무 흥겹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더스틴과 수지가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의 오프닝 곡을 부르는 씬의 그 분위기와 연기는 보는 내내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재밌다 어쩐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되어 정말 더스틴을 옆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환한 달빛 아래 밝고 푸른 밤하늘이 마치 어린 시절 여름방학에 시골에 내려가 밤하늘을 보는 듯한 아련하게 설레는 느낌이 들더군요. 연출 정말 미쳤습니다.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또한 사운드 트랙도 사운드 트랙이지만 작은 생활 소음부터 전반적인 음향 연출까지 사운드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높아 가능하시다면 이어폰을 끼고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귀가 즐겁더라고요. 기묘한 이야기는 참 영리한 시리즈입니다. 특히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인 캐릭터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죠. 매 시즌마다 기존의 캐릭터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캐릭터의 성격과 관계를 조금씩 바꾸어 질리지 않게 캐릭터의 매력을 이끌어냅니다. 시즌 1부터 콤비였던 호퍼와 조이스는 시즌 3에서도 여전한 콤비이지만 전부터 쌓아오던 묘한 유대감이 본격적인 썸으로 발전되었고 시즌 2에서 좋은 케미를 보여준 더스틴과 스티브는 더욱더 절친한 사이가 되었으며 우마 서먼과 에단 호크의 딸인 마야 서먼 호크가 연기한 매력적인 새로운 캐릭터 로빈과 시즌2에 등장해 오빠인 루카스를 너드라고 주구장창 놀려먹었지만 사실은 자신 역시 너드 계열이었던 루카스의 동생 에리카가 합세해 4인조로 활동하며 이야기 전개의 한 축이 됩니다. 시즌1부터 별동대 느낌으로 함께하는 조나단과 낸시 커플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정글같은 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부조리를 받아내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 시즌에서 강력한 매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분량이 적어 아쉬웠던 맥스의 오빠 빌리는 이번 시즌에서 마인드 플레이어의 첫 번째 피해자이자 메인 빌런으로서 비중 있는 역할과 그에 걸맞는 연기로 매력을 뽐냈습니다. 또한 전 시즌에서 엘을 대신해 히로인을 맡았으며 엘과는 어색한 거리를 유지했던 맥스는 엘과 절친이 되었으며 마이크만 바라보던 엘은 맥스와 절친이 된 후 실험체로 자라며 잃어버렸던 소녀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던전 앤 드래곤이나 하던 너드 꼬맹이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려 어린아이 티를 많이 벗었고요. 심지어 위를 제외하곤 모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혼자서 유년기를 벗어나는 게 더딘 윌 모두와 함께 어린아이 시절처럼 지하실에 모여 던전 앤 드래곤을 하고 싶지만 이미 관심사는 여자아이들로 변해버린 다른 친구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의 갈등은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감정을 정말 섬세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듯 한층 더 성장한 아이들은 더 이상 엘의 등 뒤에 숨어 꽥꽥 소리만 지르는 꼬맹이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3에서는 사실상 시즌 1, 2에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며 점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되어가던 엘의 힘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캐릭터들의 힘의 비중을 향상시켰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까지도 엘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급으로 강력했다면 분명 식상하고 지루해졌을 텐데 이런 적절한 완급 조절은 정말 연출진을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네요. 엘은 전 시즌들만큼 강하지 않았으며 다른 인물들이 중요한 순간순간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말 역시 엘의 원맨쇼가 아닌 조이스와 호퍼의 활약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죠. 심지어 시즌의 마지막에선 엘이 완전히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엘이 힘을 다시 찾게 될지 어쩔 건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다시 찾으면 찾는 대로 찾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기대가 됩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3는 호퍼의 희생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화의 쿠키 영상과 몇 가지 연출 등으로
우리는 호퍼가 살아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기계가 폭발할 당시 다른 러시안들이 바스러지며 폭사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호퍼가 폭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쿠키 영상에서 디 아메리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시즌 내에서 러시안 람보가 호퍼를 칭하는 호칭이었죠. 또한 밀리 브라운이 인터뷰 도중 호퍼의 생존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아 유추해봤을 때 아마도 호퍼는 러시아의 뒤집힌 세계의 문을 여는 기계가 폭발할 당시 영향으로 뒤집힌 세계에 가게 되고 뒤집힌 세계에서 러시안들에게 붙잡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쿠키의 배경이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인 것을 보면 시즌3의 배경이 85년도이고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설립이 91년도 12월이기 때문에 시즌3로부터 최소 6년에서 7년 정도는 지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쿠키에서 데모 고르곤에게 먹이로 주지 않기도 하고 6, 7년이란 긴 기간 동안 호퍼를 살려두었다는 건 아마도 호퍼가 뒤집힌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때문에 어떤 연구 가치가 있기에 러시안들이 호퍼를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다음 시즌은 이런 호퍼의 변화와 이런 호퍼를 구해내는 것이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즌2 중반 마틴 브레너 박사의 생존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다음 시즌에서 엘이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며 마틴 브레너 박사의 능력을 되찾고 그로 인해 호퍼의 생존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언어에 능통하며 러시안들의 암호까지 풀어낸 로빈과 통신기술에 능통한 더스틴이 러시안들의 통신을 해석해 호퍼의 생존을 확인하고 호퍼를 구하기 위해 엘이 마틴 브레너 박사를 찾아가 능력을 되찾을 수도 있고 기자 생활을 하는 조나단과 낸시가 어떤 정보를 가져와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던 좁디 좁은 호킨스에서 러시아까지 스케일을 확 늘리며 이야기의 전개를 할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올해 10월쯤에 시즌4 촬영을 시작해서 내년 봄쯤에 촬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니 내년 말쯤에는 다음 시즌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묘한 이야기 시즌4는 시즌3에서 6, 7년 정도 지난 배경이 아닌 시즌3에서 1년 정도 지난 86년도가 배경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 그럼 좀 전에 실컷 이야기했던 쿠키 영상의 시대 배경과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즌4가 86년도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연출진이 인터뷰에서 최소 시즌5까지는 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으므로 어쩌면 시즌4는 쿠키 영상과 관련이 없고 시즌5에서 러시아의 일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바로 1년 전에 10대를 연기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음 시즌에 6, 7년 후에 연기를 한다면 20대에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쿠키 영상의 러시아 표기가 실수라고 하기엔 기묘한 이야기의 제작진들이 워낙 디테일한 설정을 잘 챙기기에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때문에 시즌4에선 아이들의 10대 막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즌5에서 본격적인 성인 연기와 더불어 호퍼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뭐가 됐든 분명 재미있게 뽑아내겠죠. 그저 빨리 다음 시즌을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시즌3였습니다.